착각하지 마. 한이는 네가 누군지도 몰라. 담벼락 뒤에서 애써 억누르던 나영은의 울먹임은 그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시선 끝에는 세리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한이가 있었죠. 한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나영은은 또다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한 오범수는 나영은을 향해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한이를 향한 나영은의 뒤틀린 모성애, 그 집착을 정면으로 후려쳤고 마침내 나영은이 끝내 한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막히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영은이 베이비시터의 손에 5만 원권 몇 장을 꾹꾹 눌러 쥐어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딱 10분만요. 한이 얼굴 한 번만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베이비시터는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나영은의 애처로운 부탁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이를 잠시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남달랐거든요. 나영은의 떨리는 목소리와 충혈된 눈가를 본 베이비시터는 그 부탁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베이비시터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정상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자신의 찢어질 듯한 아픔이 나영은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나영은의 절규가 자신의 잊고 있던 상처를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친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는 건 천륜을 잇는 일이라 여겼어요. 유모차에 앉아있는 한이마저도 나영은이 친엄마라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커다란 눈으로 나영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베이비시터의 집에 들어간 나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한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천사 같은 내 아기를 두고 떠났으니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당시엔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망치는 방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더라고요. 밤마다 한이가 울며 엄마를 찾는 꿈을 꾸고 깨어나면 저 집으로 젖병을 찾고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나영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고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성 본능은 여전히 그녀 가슴 깊숙이 화산처럼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이 아빠에게 꼬리치던 여자애가 이제는 뻔뻔하게 내 아이 엄마 행세를 하고 있다니요. 나영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철부지 애가 어떻게 이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 애송이에게 한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 애는 이 아이를 키울 자격조차 없어. 한이는 내가 데려가야 해요. 젊은 나이에 겪은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흔들리는 나영은의 모습은 베이비시터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나영은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영은에게서 돈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단 10분만이라던 첫 만남은 30분으로 늘어났고 30분은 1시간으로, 1시간은 2시간으로 만남의 시간은 나날이 길어졌습니다. 급기야 베이비시터는 나영은에게 한이의 하루 일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그녀가 한이와 함께 있을 시간을 더 늘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본능적으로 한이의 진짜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나영은은 서둘러 핸드폰으로 한이와 셀카를 여러 장 찍었습니다. 잠에 취해 눈이 감기는 한이를 가슴에 꼭 안고 그녀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곧 널 데리러 올게. 이번엔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그렇게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나영은은 매일같이 한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베이비시터도 점점 나영은의 집요한 간절함과 은밀한 뇌물에 넘어가 결국 모든 것을 눈 감은 채 한이와 나영은의 위험한 만남을 방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오늘 하루쯤은 쉬어. 내가 대신 일할게.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겠지만 그날따라 세리는 한이 생각이 유독 많이 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퇴근한 세리는 한이를 데리러 베이비시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한 듯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죠. 아니나 다를까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세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저건 설마. 세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유모차에 앉아있는 건 분명 한이었고 그 유모차를 천천히 밀고 있는 여자는 바로 나영은이었거든요. 그녀는 흥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고 있었고 한이는 낯설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엔 이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죠. 세리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리가 후들거리는 세리인데요. 한이가 고개를 돌려 세리 쪽을 힐끗 바라보자 그녀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진실을 더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어요. 우리 딸, 엄마랑 산책하자. 이 예쁜 꽃 좀 봐. 엄마처럼 예쁘지? 나영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한이를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세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은 마치 매일 해왔던 일처럼 능숙하게 한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말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데려갈 거야. 그 애송이한테 널 맡길 수 없어. 엄마가 있는데 왜 남이 널 키워? 세리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한이는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엄마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세리의 머릿속엔 가장 잔인한 상상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보살펴온 한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나영은과 한이는 베이비시터의 집으로 들어갔고 세리는 그들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 베이비시터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나영은을 마주해야 할까? 세리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한이를 지키려면 내가 움직여야 해. 세리의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리는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오늘 한이 데리러 일찍 갔었거든요.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 집 근처에서 나영은 씨가 한이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범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영은이 한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범수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고스란히 세리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죠. 제가 직접 봤어요. 유모차를 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었어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범수에게 전송했습니다. 화면 속엔 나영은이 한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한이를... 베이비시터는 대체 뭘 한 거지? 전화기 너머로 범수가 급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어떻게요? 범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죠. 베이비시터는 뭐라고 했어?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전에 교수님께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 전 한이 지키고 싶어요. 한이는 그 여자의 감정풀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순간 범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잘했어.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장 베이비시터에게 연락해볼게. 전화를 끄는 세리는 불안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그 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하는 세리인데요. 나도 절대로 한이를 뺏기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이를 지킬 거야.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한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세리는 한이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범수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노려보며 핸들을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이 생각뿐이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오랫동안 터치하지 않았던 나영은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리고 나영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수 씨?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나영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 자연스러웠죠. 너 한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한이에게서 떨어져. 나영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난 그저 내 딸을 만나러 간 것뿐이야. 한이가 날 알아봤어. 엄마인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한이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너는 그 아이를 버렸어. 지금 내 행동은 모성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그건 범죄야. 정서적 학대고 불법 접근이라고.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나영은의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범수 씨, 난 그냥 그 애가 날 기억하는 것 같아서 그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는데 그게 마지막일까봐. 이제 다시는 한이를 못 볼까봐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나영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지만 범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한이는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네가 누구인지조차 한이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헛된 망상에 빠져 한이를 힘들게 하지 마. 다시는 한이 곁에 오지 마. 난 엄마야. 그 아이를 낳은 건 나라고. 그 말에 범수는 잠시 말을 멈췄고 마치 마지막 경고를 건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한때 엄마였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어. 오늘부로 너한테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한이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더 다가오면 법대로 할 거야. 더 이상 자비는 없어. 나영은은 말없이 숨만 쉬고 있었고 범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겠어. 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범수의 결단은 나영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잠들어 있는 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한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이 좀 내렸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24시간 넘게 한이 곁을 지키면서 세리의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한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리는 밤새 병실 안쪽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지켜보았어요.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한이는 다행히 열이 떨어졌고 며칠 뒤 퇴원한 후 겨우 입맛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세리의 헌신적인 간호는 한이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이의 미소는 세리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리는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미음을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이야, 조금만 더 먹어보자. 이건 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세리는 한이에게 한 숟가락씩 미음을 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천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한이를 돌보는 세리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한이의 턱바지를 벗기고 입 주변에 묻은 미음 한 방울까지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그 손길. 한이가 작게 재채기를 하자 세리는 이불을 꺼내 덮어주며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한이 빨리 나아야지. 응? 세리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천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세리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세리는 놀란 듯 일어났지만 오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음 냄새가 좋아서 들어와 봤어요. 한이 좀 괜찮나요?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조용한 침묵이 흐른 뒤 오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범수한테 세리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괜히 그랬나 봐요. 한이에게도 범수에게도 세리 씨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세리 씨는 한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세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이에게 깊이 빠져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이를 바라보며
작은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이야, 고마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세리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이를 향한 사랑과 오천수의 인정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리에게 한이는 단순한 책임이 아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골목 어귀 100m 선. 그곳은 이제 나영은이 한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이후 그녀는 그 선 밖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곤 했죠. 한이는 날 기억하고 있어. 모두가 부정해도 한이는 안다고. 엄마는 나라고. 나영은은 여러 차례 베이비시터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혼자 술도가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한낮의 햇살이 술도가 마당을 뜨겁게 달굴 때 세리가 한이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건너편 담벼락 그늘에서 나영은이 그 모습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 한이 잘 크고 있구나. 내 품이 아닌 저 애송이 품에서. 한이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러오자 나영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한이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널 찾으러 왔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술도가 문이 열리고 오범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곧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영은의 모습을 포착했어요. 오범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오범수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했고요. 지난 일주일간 술도가 주변 배회 정황도 충분합니다. 이제 접근 금지 명령 정식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소 100m 이상 접근 금지에 위반 시 강제 조항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이틀 뒤 나영은은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봉투 하나를 열어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결정 통지서. 한이에게 100m 이내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이 단호하게 적혀 있었죠. 나영은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더없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난 그냥 한이를 안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죄인가? 나는 한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나영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한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녀의 집착은 결국 한이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